바보 공수처장, 무능 무기력 공수처가 욕심은 많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이 내놓은 메시지입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청취자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의원님은 여러 번 모시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는 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때문에 못 모시고 그때는 또 그 전에는 무슨 계엄이니 뭐니 그러면서 여러 번 또 어긋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국회의원들이 무슨 사생활은커녕 국회 일정 외에는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아주 빠듯합니다만은 우리 CPBC 뉴스 공감이 잘 되도록 감사합니다. 올해 최고의 덕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근데 뭔가 시원하게 뉴스가 뻥뻥 뚫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이제 오늘 자정까지예요. 그런데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 라고 했다가 또 몇 시간 만에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지금 집행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공문은 또 어제 밤에 9시에 경찰하고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냈다가 오늘 아침에 또 이거 발표하고 그랬다가 막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계속 이제 이어졌는데요. 일단 이 뉴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동훈 공수처장 하는 일이 그 모양이에요. 저는 도대체 법사위에 나와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지만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좀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공수처, 공수본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윤석열이 체포되어야 제2의 내란이 종식되고 무속 주술 국가가 종식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한남동에서 버티고 앉아가지고 공수본을 무기력화시킨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 지금 이 순간은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원의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법원에서 공수처가 어떻게 됐든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좀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예전에도 보면은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이 공수처가 수사한 사안과 관련해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오면은 질타를 하시는 영상이 또 최근에 또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박지원은 알고 있었다 뭐 이런 거고 공수처장이 애초에 회색 분자로 보였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게 이런 말을 좀 하시게 된 근거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공수처는 문자 그대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진짜 추상 같은 곳인데 거기에 수사 경험이 없는 그 처장이 부임하셔가지고 물론 판사로서 경력이 있지만은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최상병 때도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권력에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한테 약하냐. 특히 윤석열 김건희 다이아몬드 폰도 확보 못하면서 무슨 수사를 하느냐라고 질책을 했지만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 진짜 무기력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저는 외신을 중시하게 보는데요. 외신들도 처음에는 윤석열의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법원에서 나온 체포영장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의 법치국가냐 소위 공권력 집행이 저렇게밖에 안 되느냐 사법부의 결정을 저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하는 비난을 쏟아지는 거 보고 한심하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다시 국수본 소위 경찰과 함께 저간의 과정은 굉장히 복잡했지만 가다듬어서 이제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사법부 재판부에서 기한 영장
영장이 발부되면은 예. 이번에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해서 제2의 노란도 종식시키고 무당들의 주술 국가를 종식시키는 게 필요하다 하는데 이 과정에서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와 예. 경찰과 군에 지금 현직 대통령이에요. 예. 특히 경호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명령을 하셔서 영장을 집행하는데 협력하라.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아울러서 바라고 있습니다. 예. 최상목 권한대행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도 최상목 대행한테 있다라는 것이 중론이고 뭐 대통령실에서는 경호처의 지휘권은 경호처장한테 있다. 뭐 색다른 또 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예. 경호처의 지휘권은 경호처에 있다 하더라도 예. 인사권자는 대통령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호처장을 직위해제하든지 뭐 경호처장과 경호처 차장, 예. 경호본부장 이 세 사람들이 두목들이거든요. 방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출두 요청을 했지만은 협력하도록 최상목 대행이 지시해서 명령에 복종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당의 고민이 좀 깊어지는 것 같은데 먼저 현장음 들어보겠습니다. 심각하게 이 대통령 직무대행의 이런 질서 파괴 행위, 제2 내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늘 비상의원총회에서의 발언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핵이 아니라 왜 고발이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의원총회에서다 또 사선 이상 중진 바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재를 해서 했는데요. 예.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최상목 대행에 대한 강경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도 하자. 또 저 자신도 최상목 대행이 물론 헌법재판관 세 분 다 임명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여야 1대1 두 분을 임명함으로써 약간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정상화시켜준 것. 박근혜 탄핵도 8대 0으로 한 경험을 살려서 그러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은 한 분의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워요. 예. 그리고 특히 최상목 대행이 좀 리더십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도 경찰에다 공수처 경찰에서 체포할 때 협력하지 마라. 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채널 A의 보도예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계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쪽지를 줬단 말이에요. 예. 그 쪽지에는 국회 예산을 주지 마라. 계엄군 예산 예비비 같은 것을 만들으라 하는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이걸 공표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계엄의 방조 및 협조자다. 이러한 결론 그리고 이번 그 체포 과정에서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고발을 하자. 이런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고발장이 접수된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탄핵을 하자라고 했을 때 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헌법재판관 두 분을 임명한 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데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을 한다고 하면은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그리고 특히 미국 등 전 세계에서는 우리 경제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국민들도 가장 크게 생각하니까 경제 수장을 또 탄핵하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난은 하고 촉구는 하더라도 예. 탄핵은 하지 말자 하는 제 의견이 오늘 그 중진회의에서 협의가 돼서 되게 그런 방향으로 정리됐는데 이 고발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좀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탄핵까지는 좀 많이 나간 것 같고 좀 고발을 통해서 압박을 해야 되겠다 이 그렇죠. 정도로 좀 이해를 그러니까 하면 되겠죠. 예. 칼집에서 칼을 뽑으면은 호박이라도 찔러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핵이라는 칼집에 넣어놓고 최상목 대행의 향후 언행을 주시하자 이런 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권한 행사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예를 들면은 대행의 대행이다, 뭐 이를테면은 이중 대행이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해서 권한을 자제해야 된다라고도 주장을 하는데 이를테면은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거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다. 또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 그러니까 경호처와 지금 공수처를 포함해서 경찰하고 이번에 체포영장을 둘러싸고 부딪혔는데 경호처장의 연락을 받고 경찰한테 대통령 보호하라고 인원 파견을 또 했다라는 거는 또 이건 적극적 권한 행사다. 뭐 이렇게 봐서 이게 좀 문제가 많다. 자의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경제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신중한 것은 좋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경제기획부 기재부 장관, 예. 무려 27자의 관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때로는 소극적, 때로는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게 국민과 함께 가야 됩니다. 국민과 함께 가야 되는데 이번에 체포영장의 일종의 방해 행위는 참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 보고 정치하는데 탄핵까지 가면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느냐. 그리고 저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예. 한덕수 전 총리하고 얘기할 때부터 특검은 거부권 행사를 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덕수 총리하고 실패한 후에도 최상목 대행 측에다 거부권 행사해도 좋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또 중진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 안규백 의원이 저하고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윤석열이 체포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면은 특검을 하건 특검을 하지 않건 검찰은 표변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저는 정치는 생물이고 검찰은 괴물이다. 즉 정치는 국민과 함께 민심과 함께 가니까 꿈틀꿈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검찰은 권력에 주파수를 맞춰서 조작을 하고 괴물로 변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김건희의 도시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것은 최강욱 전 의원이 서울 고검에 항고를 해가지고 고검에서 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또 다른 윤석열 또 다른 공천 개입 등에 대해서는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도사의 핸드폰 3개가 압수되고 예. 포렌식 하고 있고 또 명태균 도사가 잘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다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특검 이러한 것보다는 윤석열 체포 탄핵 인용 예. 이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추고 나가면은 다 해결된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최상목 대행이 특검 거부권 행사를 했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가장 시급하다.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경호처한테 막지 마라 이렇게 하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경호처장이 또 이례적으로 본인이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요. 일단 음성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예, 경호처장이 대국민 담화를 하는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네, 저거 차지철이에요. 아, 차지철이요? 네, 옛날 차지철이가 박정희 하면서 예. 저런 짓 했잖아요. 옛날에 차지철 경호실장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하고 권총까지 차고 다니고 그렇죠. 예. 군대 사회를 받고 매주 예. 토요일 날 그랬는데 어떻게 경호처장이 저런 얘기를 해요. 자, 외신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경호처가 국가에 충성을 하지 않고 개인에 충성하고 있다. 예. 윤석열은 범법자예요. 경호처장, 경호처 직원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란 말이에요. 그럼 공직자가 범인을 체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지키는 게 원칙이에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법 법치국가, 민주국가에서 사법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면 반드시 협조를 해야지. 예. 어떻게 방해를 하냐고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또 잘한 것도 있어요. 공수처장, 차장, 공수본부장을 소환한다. 경호처장 말씀하시죠. 예, 경호처장. 공호처장, 경호차장, 예. 경호본부장. 그래서 저는 최상목 대행에게 자꾸 요구를 하는데 최소한 법원에서 체포영장 기한 연장이 발부되면은 즉각 인사권을 행사해서 경호처장, 차장, 경호본부장은 직위 해제를 하고 예. 공수본에 출두를 시키도록 명령하는 것이 할 일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사실상 5년간 김대중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모셔봤잖아요. 경호처 직원들하고 다 잘 알아요. 5년간 같이 일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차장하고도 제가 잘 알아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찾아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 지금 중견 간부들이나 젊은 경호관들은 우리도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경호처장이, 차장이, 경호본부장이 명령을 하기 때문에 상명하복기관에서 어떻게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이 상층부를 잘 정리를 해 주든지 저희들을 비난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좀 찾아보니까 경호란 정의를 제2조에 해놨는데 경호 대상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는 거니까 사실은 어디가 됐든 그게 검찰 조사실이 됐든 구치소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사실은 위해만 안 되게 하면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저런 꼴을 당하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직위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예. 직무 배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경호를 받을 권리는 있어요.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저렇게 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 경호다. 불법 경호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상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건 어려워졌는데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또 판단한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한 40여 명 정도가 그 집회 현장에 가서 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로 알려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40명인데 국민의힘 입장은 이거는 개별 의원들이 이렇게 각자 판단해서 간 거지 뭐 같이 가자고 했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마치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당서로 모인 그들 아닙니까? 예. 그런 궤변인데 그렇다고 공수처에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한남동 공간에는 한편에는 태극기 부대들이 집행을 방해하고 예. 한쪽은 시민들이 집행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딱 갈려 있어요. 그 사이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 어떻게 됐든 같은 동료 의원들인데 저렇게 가치관이 역사관이 국민관이 삐뚤어져 가지고 내란 한 우두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길거리에 서본 적 있어요? 그건 참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사유가인데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해서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는 사기다, 사기 탄핵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탄핵소추단에서는 내란죄를 빼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형법에 적은 죄를 처벌하는 것은 법원이고 예. 헌법 조항을 심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정법원에 이 캐톨릭 반응 방송에서 이혼 관계 얘기하는 건 좀 어불성설 같이 들립니다만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혼 소송을 했는데 예.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이 되느냐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판단하지 그 사람이 강간을 했기 때문에 뭐 죄를 줘야 된다. 뭐 간통죄를 본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거나 이런 것은 형사재판부에서 심판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문제가 되는 것은 사법부에서 할 일, 재판부에서 할 일이요. 예. 형사재판에서. 그리고 헌법에 얼마나 일탈됐느냐 이런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소추하면서도 내란죄 이런 게 제목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 본문에 내란죄라는 말이 하나가 들어있대요.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이 심리 과정에서 내란죄라고 하면 이게 죄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증거 수집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사법부 법원에서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걸 우리가 고친 거예요. 마찬가지로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과거 2017년이요. 네, 2017년 박근혜 탄핵 때 법사위원장으로서 검사 소추위원장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재판부의 말씀을 듣고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변경한 것은 옳은 일이고 민주당과 야권이 변경한 것은 나쁜 일이냐.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형사상 판결을 해야 되고 예. 박근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뇌물죄 이런 것은 거기서 처벌을 했지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 관한 것만 한다. 그러니까 형법은 사법부 재판부에서 헌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금방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그때도 이거를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재의결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지금도 그러면은 재의결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권성동 의원은 물론
뭐 사정에 따라서 말이 바뀐다고 하지만은 그때 2017년도 박근혜 탄핵 소추위원장 검사를 하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예.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으니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용산의 분위기를 좀 전해주신 거를 제가 들었는데 이번 구정 설 연휴만 넘기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운이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탄핵에서 뭐 살아 돌아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믿는다라는 얘기를 좀 전해주셨어요. 그렇죠. 그건 뭐 당연히 신빙성 있는 말씀을 해주셨겠지만은 되게 아니,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관상과 예. 풍수지리를 보아온 그러한 대학 교수가 권성동 그리고 또 국민의힘 찐윤 의원과 모 기업인 같이 골프를 쳤어요. 예. 거기에서 제 지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백재권 교수 그 관상 풍수를 하시는 분을 잘 알아요. 예. 그분이 만났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운이 내년부터 아주 좋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서 그 내년이라면 구정 이후를 구정 말씀- 이후죠. 이제 예. 그 역술인들은 항상 구정을 기준으로 예,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그 주술 속에서 사는 윤석열 김건희가 내년 운 좋다고 하면 또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르겠다 했는데 탄핵이 되면서 천공 스승이 예. 100일만 참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했든지 모든 것을 억지로라도 미뤄 가지고 딜레이 시켜서 소위 내년 음력설만 넘기면은 주술로 자기들이 다시 잡을 수 있다 하는 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특히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4월 18일이 헌법재판관 두 분의 임명이 끝나는 날은 임기가 끝나는 날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6명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6명 중에 심리를 하다가 2명이 임기가 끝나면은 4명이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덕수 총리한테 임명을 못하게 하고 그걸 끌어가려고 했는데 예. 최상목 대행이 와서 2명을 임명해 버리니까 깨져버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아직도 그런 무속에 빠져 있다. 무속에 빠져서 대한민국 대통령 내분과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속 국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을 체포 구속해서 예. 이 세상과 격리시켜줘야 제2의 내란이 종식되고 무속 국가가 종식된다 하는 말씀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9인 체제로 돼서 또 8인 체제더라도 심리를 해서 알겠습니다. 하면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이 나라가 사는 길이다. 그리고 이 중심에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이러한 것이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예. 경호처장이나 차장, 경호본부장, 경찰과 군인에게 명령을 해서 체포에 협력하도록 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주라.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